허경영 노트북입니다. 네, 어제 기사예요. 어제 기사에 천지일보에 정치평론 허경영 케이스라는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이런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도 나도 이번 20대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며 고개를 돌린다. 여기에 더해 양대 정당의 후보 부인들까지 이런저런 비난에 휩싸이다 보니 더는 할 말이 없다. 굳이 도덕성이나 정치적 자질은 논외로 하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가 상식밖의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표가 아니라 차라리 돌을 던지고 싶다. 네, 전 주먹을 날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한국 정치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참으로 아쉽고 씁쓸하다.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야 할 이 절체절명 위기, 전국에 무지와 무능, 오만과 구태로 찌든 언행들은 정말 국민적 자정함을 느끼게 한다. 네, 언론도 마찬가지죠. 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원래라면 언론에 소리를 내고 또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눌러서 제대로 언론 보도를 못하고 또 어떤 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좌파 언론이 있고 우파 언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좌파 쪽에서 지지율을 검사하면 여론조사라면 좌파 쪽이 높고 우파 쪽에 검사하면 우파 쪽이 높고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은 싹 빼버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우리 허경영 대통령 후보는 지지율 5%가 넘는데도 넣지도 않고 오히려 0. 몇 프로 되는 김동윤 후보를 갖다가 넣어버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구상에서 저도 뭐 대선이라든지 이거 몇 번 안 치르는데요. 지금 저때 이제 3번째 치르는데 역대급으로 진짜 이런 대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네, 진짜 여야 비호감이고요. 여야도 다 찍어봤고 진짜 1번, 2번은 아니다. 그렇다고 3번, 4번도 아니에요. 뭐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게 정치하는 건 다 부족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허경영 대통령 후보 지지자로 돌아섰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삼상 정책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서민들의 필요한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 필요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1억 18세 이상 1억 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찾아보니까 허경영 게임이라고 있더라고. 허경영 게임에 들어가 보니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찾아보니까 삼성 정책에 대해서 또 강의하는 게 있고 또 올려놓은 유튜버들도 있고 그거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맞아. 일본 아베노믹스에서 8천조 했어. 그래, 그래서 빚을 다 없애줬지. 맞아. 근데 아베는 기업을 상대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고 허경영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이다. 국민의 빚을 탕감해줘야 된다. 맞아요. 국민의 빚을 탕감을 해줘야죠. 그래야 얼어붙어 있는 경제가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이렇게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따스한 봄으로 이렇게 확 일어나서 여름으로 빡 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 그 국민들 연간 이자만 해도 100조씩을 그냥 거기다가 다 때려 엮고 있더라고요. 누가 배불린 거예요? 은행이에요. 은행하고 무슨 그런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코로나 시국에 예산을 줄여갖고 줄 생각은 안 하고 다 저거들 물건 다 묻고 추경예산 잡아고 추경예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입니다. 세금. 국민들 피를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안 그래도 좀 전에 그 보니까 국회에 그 하던데 얼마나 댓글 부대가 적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더불어민주당이고 여야하고 똑같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왜 그렇게 웃겨요? 저거들이 이제까지 했는 게 뭔데 저거들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뭐 국민들 생각하는 거 자영업자 생각하는 듯이
웃기지도 않아. 진짜 내가 기방매 때려보고 싶더라. 그 여자하고 뭐고 다 하는 짓이 보니까. 그러면서 추경 예산이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야. 추경 예산을 하면 그 세금이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 국민들 세금이야. 나중에 국민들 등골 빼져. 그리고 300만원? 장난하냐? 한 달 산다, 한 달. 한 달 산다고? 네. 정말 계속 흥분 안 할 수가 없고 화가 치밉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웃겨요. 제가 문재인을 뽑긴 뽑았지만 처음에는 박근혜였고, 근데 진짜 하는 짓을 보면 저거들이 다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 같아요. 뭐 소상공인 생각해가지고 추경 예산 50조 뭐 어쩌. 웃기지 마. 그 추경 예산 어디서 나오는데 나중에 국민들 다 갚아야 될 돈이야. 이것들이 정말 웃겨. 예산을 국가 예산을 줄여갖고 주면 될 것 같다가 저거들 월급은 다 받아 처먹으면서 하는 게 뭐 있다고 월 1200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그런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뭐 1년마다 예산 다 안 쓰면은 뭐 깎아. 오히려 잘했다고 해줘야지 이것들아. 이 뭐 나라가 뭐 국민들 진짜 들고 일러야 되는 거예요. 혁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유튜브만 없었으면 몰랐을 거야. 저도 여야 중에 뽑았겠지. 근데 여야가 아니라는 거야. 여야는 한통속이고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뭐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봐봐요. 이번에는 여대 야손대도 저 모양인데 여소야대 돼봐요. 만약에 윤석열 뽑아갖고 만약에 윤석열이 돼봐봐. 나라 꼴 잘 돌아가겠다. 지금 봐봐요. 지금 싸우고 난리 부르스 치고 있다. 저 정도로 되는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정치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을 믿는다. 오늘의 대한민국 일궈온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국민들 다 미디어에 세뇌되어 있는데 어쩌면 좋노. 아이고. 최근 한국의 선거 정치를 좀 안다는 지인들을 만났다. 자연스레 나온 각 후보의 전략, 장단점을 그리고 당선 가능성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그러나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접전 양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정말 이번만큼은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물론 하나마나한 얘기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치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쓴소리. 누가 말씀하셨어요?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말했죠.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 말아먹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으면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국민 여러분? 심지어 나라의 사기꾼들과 도둑놈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구동성으로 쏟아낸 죽빛 소리였다. 바로 이 대목에서 차라리 허경영 후보는 순박하고 쿨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말았다. 당연하죠.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우리 지금 처해 있는 걸 확실히 깨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 그 핵심에다가 그 맥에다가 딱 꽂은 거라고요.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게 허경영 후보예요. 응? 대선 정국에 대한 대화 주제가 국민혁명당 허경영 후보로 모아지자 대화의 열기는 최고조로 올랐다. 명색이 박사급 전문가들이 그동안 가슴에 담고 있던 허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었다. 허 후보의 독특한 공약부터 튀는 스타일, 지지자들의 놀라운 충성도 등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 당연하죠. 이 사람 본질을 보면은 지지자들이 딴 데 눈 안 팔아요. 다른 후보들 뭐 얘기하는 거 정책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완전 새 발을 핍니다. 진짜 알고 보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모릅니다. 삼삼 정책이. 근데 국민이 다 알아야 했는데 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기득권자들. 끝까지 발악하잖아. 저거 기득권 지키려고. 국민들 죽어나는데, 자영업자도 죽어나고, 서민들 죽어나고, 2030 세대들 죽어나는데, 자살하고 난린데, 심지어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신인으로 불리며 존경을 넘어 영적 지도자를 모셔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네,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신인은 옛날에 우리 역사에 있어요. 왜? 우리는 천선족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선족이에요.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엉망으로 바꿨죠. 어? 오만 때만 종교 다 와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불인데, 어? 기독교가 들어와갖고 기독교니 뭐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종교가 뭐가 중요해. 우리 독립운동할 때는 종교도 따지지도 않고 모여갖고 독립운동했다고요.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종교가 문제예요? 어? 나라를 되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식인들이 지금 다 허경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상한 사람 아니더만. 언론들이 다 이상하게 매도한 거야. 응? 정말 이 사람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이끌어야지. 한참도 모르는 저런 정치인들, 갑자기 어디 툭 튀어나가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리고 다 따까마시 해야겠다. 그런 대통령이 나왔는데 무슨 나라를 맡겨. 허브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가 될지는 몰랐다. 허경영 케이스라는 특별한 접근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허경영 후보가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 공식선거운동을 출정을 개시했다. 역시 수많은 지지자들 눈에 띄는 핵심 공약 손팻말을 들고서 허 후보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허 후보도 특유의 허경영 삼상혁명 정책을 역설하며 혈세를 아끼고 모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꿀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발상부터 기발하다. 이날 허경영 후보는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자본 천하의 세상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그 연장에서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 2개월 내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매월 150만 원에 평생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실시하겠다고 열변을 냈다. 네, 이 배당금제요. 지금 핀란드는 시행하고 있고요. 또 카타르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스위스도 통과됐고요. 독일도 일부 그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배당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4차 산업에서. 4차 산업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4차 산업에서 활성을 시켜가지고 나라는 잘 살 거예요. 국민들은요. 없어요. 배당금이 무조건 필요한 거야. 기계가 하고 로봇가 하고 AI가 다 하는데 사람이 뭘 합니까? 그때 되면은 사람들은요. 나라는 관계인데 일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차 산업에 갔을 때는 이제 기계가 다 하고 우리는 이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일부 일을 하겠지만 그 남는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뭘 찾겠어요, 사람은? 네. 영성.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거예요.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세계 부자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 다 했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지어주고 뭐 하고 돈을 바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로 떼돈 버는 데가 많지요. 그죠? 사회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허경영 후보의 정책 공약에는 현실성 못지않게 소중한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허 후보가 오래전부터 말했던 현금성 국민 지원 방식은 이제 현실이 됐다. 과거엔 웃음거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지금은 정책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여 년 뒤 허 후보의 공약과 메시지가 또 현실이 되고 정책이 될지도 모르리다. 당연한 말이죠.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의 예술이다. 이런 점에서 허 후보의 정책은 그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선구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 지금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연합 르펜의 인기도 정책 때문은 아니다. 핵심은 수십 년 기득권을 누려온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저항, 잘난치 않은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가 결국 변방의 비주류 정치인들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다. 허경영 후보의 소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대한 저항, 서로 니탓 내탓 싸움질을 하는 능숙한 정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결국 변방의 비주류 정치인 허경영을 불러낸 것이다.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은 아직 미비하다. 아니요. 엄청난데요. 이거 사기입니다. 지지율 사기입니다. 지지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허 후보의 지지율은 1.2%. 아닙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응? 사기입니다. 이거. 지워진 거예요. 이거.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요 대선 토론 관계 TV 토론 출연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뒤집어진 의욕수나 하나 없는 변방의 주류 정치인이 그것도 개그와 회화하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허 후보가 세인의 이목을 끌면서 나름 가시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이분 아니고선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특권과 반칙에 능숙하고 위선과 오만에 찌든 양두구육의 정치, 여야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출구로 읽히기 때문이다. 허경영 후보가 정치권에서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하늘궁은 자기 집이고 강의를 하는 곳이지만 이제 대중 속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과 이런 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국민의 눈높이가 있고 치열한 삶이 있다. 그러므로 허 후보가 너무 높이 있으면 쳐다보기 어렵고 너무 앞서가면 따라잡기 어렵다. 메시지는 공감돼야 하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허 후보의 언어와 몸짓, 지혜와 비전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선이 끝나면 뒤이어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어쩌면 허 후보의 국민혁명당에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있을 것이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이번 대선의 허 후보 득표율도 중요하다. 이건 뭐 중요하면 뭐합니까? 지금 퍼센테이지고 뭐고 다 속이고 있는데, 응? 아니 그 여론조사하고 유튜브 여론조사하고 차원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 2등이 지금 허 후보인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 응?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 저 여론기관 저것도 진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야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거야. 여에 쏠려 있고 야에 쏠려 있고 이상한 겁니다. 그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허 후보가 나오는 TV토론은 언제쯤 성사가 될지 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못 나옵니다. 막아놨어요. 기득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잽도 안 돼요. TV토론 왜 막아놨어요? 잽도 안 되는 거 와갖고 그 10분만 얘기해보면 끝납니다. 게임 셋. 그냥 대통령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허 후보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참 당당하게 잘 말씀하셨네요. 네, 박시성을 가지고 있는데 박상병 이분이 그래도 정말 정치평론 잘했고 바람직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퍼센테이지는 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네요. 그죠? 이상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열띤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1.2%는 참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허경영 대통령 후보밖에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더 열심히 응원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야는 정말 답이 없는데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다시 한번 보고 그분의 진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으면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30 세대를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금 뭐 300만원 뭐 추경 예산 뭐 우주회가 뭐 한 그 자영업자들 뭐 300만원 준다는 그 300만원 물론 큽니다. 근데 그거 뭐 간에 기별 갑니까? 한 달 살면 끝나는데 세금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세금으로만 나가고 뭐세로 다 나가버리면 없는 게 300만원인데 뭐 한 달 주고 그 한 달 그 살게 하는 거 가지고 뭐 그만 아웅다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여는 말이야 그러면서 생색내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애시당초 그걸 다 끊었어야지. 이제 와서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하고 있는데 그래 죽겠어 뭐 참 진짜 속보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 예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산 줄였어 주세요. 3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아. 이 사람들아. 이제 와서 뭐 그래 생색을 나나?
나 그 더불어민주당 그 여자 그 죽겠는 거 보니까 때려보고 싶더라 진짜. 응? 일반 사람들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막 국민들을 위하고 막 소상공인을 위하는 말처럼 들려. 근데 누구들이 그래 만들었는데 무슨 낯짝이 있다고 그래 죽겠어. 깃방매 때려불라마. 어? 그 야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번에 뭐 추경 예산 그 못하게 하는 그건 맞다 하지만은 당신들도 마찬가지요. 국민들 생각한다시고 그런데 자신들 월급 1200만에 그 줄여가지고 뭐 아이들 장학금이라도 줘봤어? 응? 허경영 대통령 후보는 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14조 삼성 이병철 회장 양아들 그 유산을 갖다가 1000억이야 그 당시. 지금은 14조 그 값어치가 있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전에 사회사업에 기부한 사람이야. 그래 15,000명을 키웠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지금 정치인 중에. 국민들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운동 설계자는 누군데? 홍익 대통령 후보인데. 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지휘봉 들고 있는 사람도 홍익 대통령 후보잖아. 그럼 당연히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지. 그 지휘봉을 섞일 거야? 한번 휘두른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국민 여러분?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는 것 같잖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우리는 3월 9일 갑니다. 당일날 가가지고 여러분 적고 우린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니까. 그다음 허경영을 찍고 다시 접어서 거기서 다시 반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기로 해야 될 겁니다. 네. 투표는 수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기로 확인하는 거고. 어디서 디지털을 갖다 이어가지고 부정선거 쳐만들고 부정선거 하락하노. 감사합니다. 허경영 로또백이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